3x3로 좀 더 일반적인, 조금 더 확대된 그런 모양을 가지고서 한번 이 가역행렬 P와 대각행렬 D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P하고 D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즉 주어진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도록 하는 행렬 P와 대각행렬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P는 A의 고유 벡터들을 열로 표현해서 만든 것이고, D는 그 P의 모양에 대응하는 그 위치, 그 순서대로 고유값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는 그러면 예제 3번의 문제를 풀려면 조금 전에 예제 2번을 풀었던 것처럼 주어진 행렬의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만 합니다. A-람다 이퀄 0이라 놓고 풀겠습니다.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죠. 1-람다, -5-람다, 1-람다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3, 3, 여기는 -3, 3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죠. 자, 여기 마이너스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1-람다의 제곱이 있었고요. 여기 마이너스 있고 5 플러스 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죠.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죠. 마이너스 27 같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곱한 거 뺍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에게 3, 3, 9. 9, 5 플러스 람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뺍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9, 1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빼요. 마이너스 플러스 9, 1 마이너스 람다니까 이거 똑같은 게 있으니까 18,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쓰도록 하죠. 자,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차 방정식이니까 셈이 좀 더디긴 합니다만은, 자, 이 방정식을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한 다음에 혹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통 이런 문제는 혹시나 항상은 아닌데요. 이렇게 고차식을 처음부터 풀지 말고 뒷부분이 좀 더 간단하게 되는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운이 좋다면 얘네들이 다 지워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 문제가 지워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운이 좋다면 다 지워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기 전에 이 뒤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지워지는 항이 있는지를 보는 게 요령이에요. 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그리고 5 플러스 람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4가 있고요. 5, 45,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8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람다 마이너스 18람다. 9람다 마이너스 18람다니까 마이너스 9람다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요거 계산합니다. 4, 5, 요거 계산하니까요. 자, 이거부터 먼저 계산합시다. 요거 계산하니까는 마이너스 9가 있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8이니까 9 마이너스 9람다가 됐네요. 9로 묶어내니까 1 마이너스 람다가 돼서 이퀄 제로예요. 의외로 다 지워지진 않았지만은 이 처음에 걸 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보통 이제 지워질 때도 있고요. 이렇게 공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풀어서 다시 묶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뒤를 먼저 해보고 없으면 그때 가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고차 특성 방정식을 풀 때 요령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1 마이너스 람다가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산하기 좋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우변 0이니까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맨 앞에가 이 플러스가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1 마이너스 람다를 공통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람다 하나 있고요. 5 플러스 람다 있고 여기 마이너스 9 이퀄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요 중괄호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도라니까 내림차순을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5람다, 플러스 람다니까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5,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4. 어차피 우변 0이에요. 다시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람다의 제곱, 플러스 4람다, 플러스 4가 됐습니다. 이거 람다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다시 묶을 수 있습니다. 우변 0이니까 계속 마이너스 곱해봐도 상관없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람다가 1이거나 또는 람다가 마이너스 2. 자, 이거 앞에서 배웠었죠. 중복도, 대수적 중복도라 얘기를 합니다.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중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람다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만족하는 즉 주어진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고유 벡터, 선형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A가 3차 정사각행렬이라면은 고유 벡터가 3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유 벡터가 3개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로부터 A, 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X를 고유 벡터, 그에 대응하는 람다를 고유값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고유값이 하나 주어지면 반드시 고유 벡터는 하나는 존재합니다. 즉 최소한 또 하나는 존재해요. 고유값 하나에 하나의 고유 벡터는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고유값이 중근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고유 벡터가 선형 독립이 되니까 2개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여기는 당연히 하나가 있을 것이고 여기 또 하나가 있는지 아니면 2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서로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 2개밖에 없어요 라고 한다면 행렬의 차수는 3차인데 1차 독립 또는 선형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 2개밖에 없다면 대각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고유 벡터가 다 조사해 보니까 독립이 되는 게 3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행렬의 차수와 똑같은 고유 벡터가 있으니까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대각화 가능 유무는 고유값의 개수가 결정한다기보다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고유값은 2개밖에 없어도 고유 벡터가 독립이 되는 게 3개가 있다면 대각화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아직 고유 벡터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람다 1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합니다. 람다 1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 A 마이너스 람다 대신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I X 이퀄 절을 만족하는 이 0이 아닌 해 X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A 마이너스 I예요. 람다 대신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1을 다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니까 0. 1을 대입하면 여기 0이고요. 나머지 3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람다 대신 1을 대입하니까 5에서 1 더하기 6 마이너스 6이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X, Y, Z 고유 벡터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기본행렬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데요. 0, 3, 3 확대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냥 펜에서 점선 그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일단 모양을 만든 다음에 기본행렬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행렬선 적용해서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만들 것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기본행렬선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다 3분의 1, 두 번째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세 번째에다 3분의 1 곱해서 변형을 해도 한 행에 영위하는 상수변에서 만든 새로운 행렬도 마찬가지로 그 행동치가 되는 행렬이면서 연립방정식 해가 변하지 않습니다. 연립방정식 해가 변하지 않는 연산 다 기억하고 있죠? 두 행을 교환해도 연립방정식 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행에 영위하는 상수배를 해도 연립방정식 해가 변하지 않고요. 한 행에 영위하는 상수배에서 다른 행과 더해서 만들어도 연립방정식 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잘 기억하고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니까 1, 2, 1, 0이고요. 3분의 1 곱하니까 1, 1,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행을 교환하겠습니다. 1행과 3행을 교환합니다. 0, 1, 1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씁시다. 1, 2, 1, 0입니다. 자, 이제 1, 1, 0 1행에 마이너스 1배에서 두 번째에 더 더합니다.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죠. 1, 마이너스 1배 더하니까 1 이렇게 되고요. 0, 1, 1,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다 마이너스 1배에서 3행에다 더하니까 여기가 0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요 연립방정식의 모양을 보고서 이제 대응하는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을 보고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110, 011, 000은 여기다 x, y, z 이렇게 있었을 때 행렬 풀어보니까 x 더하기 y 이퀄 제로라는 뜻이고요. 행렬 하면은 물론 이제 지금쯤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숙달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이걸 만들지 않고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이니까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여기가 추측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 번째는 Z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Z를 자유변수로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Z를 자유변수로 놓겠습니다. 즉 Z를 다른 문자 알파로 놓겠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Z니까 마이너스 알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넘기면은 X는 마이너스 Y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Y니까 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x, y, z가 모두 다 결정됐으니까 이제 요 행렬은 필요하니까요. 여길 지워야겠군요. 요 행렬에다 나중에 람다 마이너스 1 때를 또 대입해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우리는 고유 벡터 아까 표시했던 것처럼 람다가 1일 때 대한 고유 벡터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이제 x 대신에 알파, y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z 대신에 알파예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되고요. 알파를 묶어내니까 1 마이너스 1. 여기서 알파는 제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간단한 벡터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람다가 1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는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람다 1일 때 고유 벡터는 1 마이너스 1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고유 벡터가 하나가 나올지 두 개가 나올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보겠습니다.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유 벡터는 몇 개가 주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람다 i에서 람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i x 이퀄 0을 만족하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주대각선에다가 다 2를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대각선에서 바로 2를 더합시다. 자, 이제 여기는 xyz가 되고요. 여기는 0, 0, 0입니다. 자, 주대각선에다 전부 다 2를 더하니까 여기는 3,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 2를 더하니까 여기가 3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3.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세문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네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확대행렬을 만들어 봐도 3, 3, 3 이거 다 비례하잖아요. 비례하니까 굳이 확대행렬 만들지 말고 그냥 이걸 세 개의 방정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자는 세 개고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결정을 해야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행렬을 잘 적용하면 여기에 추측이 나오게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y하고 z를 각각 다른 문자로 놓겠습니다. 자유변수로 놓겠습니다. y를 베타 그리고 z를 감마로 놓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른 문자를 썼기 때문에 주관식 답안지는 서로 다른 알파벳을 써야만 합니다. 같은 알파를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 알파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를 썼으면 여기는 베타나 감마를 이렇게 쓰세요. 자, 이제 y를 베타로 z를 감마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x는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넘기니까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z니까 마이너스 감마 이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이므로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되는 고유 벡터는 xyz인데요.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y 대신에 베타, z 대신에 감마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베타가 들어있는 부분과 감마가 들어있는 부분을 분류를 하겠습니다. 베타 들어있는 부분은 여기죠. 마이너스 1, 1, 0입니다. 여기 베타 없어요. 감마는 여기 있고 여기 없고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 0, 1과 같이 됐습니다. 이때 베타하고 감마는 동시에 0은 아니라고 써야 돼요. 주관식 답안지일 때 반드시 동시에 0은 아니라고 써야 됩니다. 학교 시험 문제 이거 꼼꼼하게 다 써야 돼요. 단 베타와 감마는 어느 하나가 각각의 0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동시에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 시험에 이거 표현할 때는요. 동시에 0은 아니다 라고 쓰세요. 베타와 감마는 동시에 0은 아닙니다. 책에는 우리 교재 저자가 그냥 벡터만 딱 표시해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꼼꼼하게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유 벡터가 자 감마 0이고 베타 0이 아니면 이게 나오겠죠. 이번에는 베타 0이고 감마 0이 아니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대응하는 람다가 마이너스인데 이거 표현을 등호를 빠뜨렸군요.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대한 고유 벡터는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이 두 개를 잘 보세요. 이거 한 벡터에다 상수해서 이거 안 나오죠. 서로 독립이에요. 서로 독립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독립이고 전체 독립이 얘네들이 서로 독립인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아서 P로 놔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그냥 나온 순서대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그리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즉 고유 벡터를 차례대로 고유 벡터 일단 겉보기에 3개가 나왔으니까 이건 독립이 맞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상수 배색이 안 나오니까 독립이 맞고, 이번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합쳐져 있는 이 모양이 독립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피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건 생략할게요. 피의 행렬식을 계산하면 0이 아닙니다. 행렬식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열벡터 3개가 서로 독립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이 행렬 A에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행렬의 차수만큼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대각화 가능한 행렬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대각화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대각화 가능한 그런 행렬이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학교 시험지 같은 데는 P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란 말을 꼭 해줘서 3개의 벡터가 독립이라는 걸 꼭 언급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두 개는 서로 비례하지 않으니까 독립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지만 3개가 독립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봐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렬식의 값이 0이 아니므로 독립이라는 것을 꼭 언급을 해주세요. 그건 이제 말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P를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역행렬, P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식 0이 하니까 가역행렬이거든요. 대각행렬 D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각행렬 D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D를 이것이라 하고 말을 이어서 쓰겠습니다. D는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바로 이 제1열이 노란색의 고유 벡터였잖아요. 노란색의 고유 벡터는 노란색의 고유값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열은 빨간색의 고유 벡터는 이 마이너스 2하고 대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의 고유 벡터는 바로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예요. 그래서 D는 이렇게 배열하면 됩니다.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이라 하고 이것이라 하면 우리는 뭘 할 것이냐면 정말로 A가 대각화 가능하다는 얘기는 PD, P 인버스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이제 저 역행렬 구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요. 앞서 증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다 P를 곱하면 AP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PD가 돼서 결국 얘를 보이는 거는 얘를 보이는 거와 동치예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얘는 역행렬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식이 대각화 가능 유무를 확인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 P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인지 아닌지는 가역 행렬인지 아닌지는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야 돼요. 즉 이 P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란 말을 여러분들이 꼭 답안지에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역 행렬이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는다면 정말로 AP가 PD와 같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AP를 계산해 보면은 A가 1, 3, 3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고요. 3, 3, 1인데요. P를 계산한 것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이에요. 자, 행렬의 곱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1이 나왔고요. 행렬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거 3이에요. 그래서 2가 됐고, 행렬 계산하면 마이너스 1, 3에서 1 빼니까 2 이렇게 되는군요. 또한 행렬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행렬 계산하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저 계산하면 3 0이군요. 3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돼서 이거 0이군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예요. 자, 이제 AP가 이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저기서 보이려는 것처럼 PD가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이 PD와 같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P는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D가 이거고, 우리 앞에서 증명했었죠. P의 열벡터가 있고 그리고 D가 있었을 때 이게 V1, V2, V3라면 이게 람다1, 람다2, 람다3라면 V1, 람다1, V1이 제1열. 여기다 람다1을 곱하니까 1, 마이너스 1이고요. 제2열에다 람다2를 곱하면 된다라고 이랬었죠. 이거 곱하니까 2 마이너스 0. 요게 람다3, V3예요. 그러니까 V3에다 람다3를 곱합니다. 2, 0, 마이너스 2.
비교해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이게 같으니까 결론은 이게 성립합니다. AP하고 PD가 같으니까 얘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문제도 이해됐나요? 그래서 주어진 행렬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더 나가서 만약에 A의 백승 구하시오, 이 예문에 대해서 백승 구하시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A의 만약에 백승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조금 전에 예제 2번 푼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A의 만약에 백승 구하시오라고 시험 문제 나왔다면 P, D, P 인버스의 백승이 되죠. 그러면 P 가운데 D의 백승이 되잖아요. 그리고 P 인버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P 인버스를 구해야 되겠죠. D는 요거예요. 주다각선에다 백승을 해봤자 1의 백승 해봤자 1, 마이너스 2의 백승, 2의 백승, 이것도 2의 백승이 되고요. P는 요거 왼쪽에다 곱하고 이 3차 정석 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P 인버스를 오른쪽에다 곱해서 잘 정리하면은 A의 백승이 구해집니다. 만약 선생님 보고 시험 문제를 내라 그랬으면 이 행렬의 백승 구하시오 아마 이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렬의 거듭적을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라도 행렬을 반드시 이렇게 대각화 가능한 행렬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즉 이 문제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A의 백승 구하시라고 했다면 이 과정이 다 답안지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도 계산해서 고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풀 과정이 굉장히 길지만 그러나 매 단계마다 필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죠? 꼼꼼하게 잘 연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예제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능한 경우 다음 행렬을 대각화 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대각화 가능한 할지 안 할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고유 벡터,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하면 대각화 가능해요.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 3번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보다 적게 나온다면 대각화 불가능한 예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A-람다이 이퀄 0, 즉 고유방정식의 해를 일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오는지, 선형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죠. 2-람다, 1-람다, 4, 3, -4, -3, 3, 3 이렇게 돼요. 자, 직접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계산하기 좋게. 자, 마이너스 2-람다, 6+람다, 1-람다예요.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3, 3, 9, 4, 5, 36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3, 3, 9, 4, 5, 36. 36이니까 72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한 거 빼죠. 마이너스 플러스 3, 3, 9, 6+람다예요. 9, 6+람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를 또 빼야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4, 4, 16, 1-람다. 이렇게 곱한 거 빼요. 마이너스 플러스 9, 2-람다 이퀄 제로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뒤를 다 계산해 볼게요. 지워지면 다행이고 안 지워진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앞에 인수분해된 거랑 공통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2-람다, 6+람다, 1-람다 있고요. 자, 나머지를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계산한 다음에 써볼게요. (54) 앞에 마이너스 70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16, 2, 18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50, 60 요거 다 계산하면 이거 70이군요. 70하고 마이너스니까 70에서 마이너스 70이니까 마이너스 2. 요거 계산하니까 16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일단 16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람다 들어있는 부분을 계산합니다. 9람다, 마이너스 16람다, 마이너스 9람다가 있습니다. 9람다하고 마이너스 9람다 이거 지워지네요. 마이너스 16람다. 얘도 16이 공통이 있었군요. 다행히도 이렇게 쓸 수 있었네요. 16 마이너스 16람다라서 16을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 인수분해하지 않았어도 다행히도 공통이 있어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계산이 가능해졌어요. 1-람다를 묶어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안에다 곱하겠습니다. 람다 마이너스 2가 되죠. 람다 마이너스 2, 얘는 람다 더하기 6으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통으로 묶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16이에요. 자, 요거 중괄호 부분이 인수분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1-람다, 람다의 제곱 플러스 6에서 1을 빼니까 4, 2, 6, 12 플러스 16이니까 4. 이것도 완전 조건이 되는군요. 람다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유값이 람다가 1이거나 람다가 마이너스, 얘는 대수적 중복도가 2예요. 그래서 중근을 갖고 있습니다. 대각, 가능한 경우 다음 행렬을 대각화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보다 작게 나온다면 대각화 바로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었죠. 한 고유값에 반드시 고유 벡터는 하나는 존재합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여기서 람다가 마이너스 1 때 중근이었는데요. 고유값이 람다가 마이너스 2가 중근이 여기 두 개가 있는 꼴이거든요. 근데 같은 값이 이제 두 개 나오니까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되는 형태인데요. 고유 벡터가 하나가 나올지 또는 두 개가 나올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기서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두 개가 서로 독립이 되는 게 두 개가 나온다면 세 개가 다 독립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걸 다 확인하는데 사실 곧 배우겠습니다만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서로 독립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했었군요. 참 우리가 그 앞에서 앞절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니까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서로 독립이니까 만약에 주관식 문제라면 이게 독립인지를 확인할 때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독립이므로 이렇게 한 줄만 써도 무방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행렬식이 0이 아니라는 걸 보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독립이라는 것을 해서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총 개수가 3개라면 대각화 가능하니까 대각화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얘를 먼저 푸는 게 요령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고유 벡터 하나 나와요. 여기서 하나가 나올지 두 개 나올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에서 람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i x 이퀄 0이라는 이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해 x가 어떤 모양인지 또 몇 개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2i니까 주대각선에서 2를 다 더한 거를 계산합니다. 자, 주대각선에서 2를 더해요. 4, 마이너스 4, 2를 더했으니까는 3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4, 3.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주대각선에서 2를 다 더했더니 이런 모양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XYZ가 되는데요.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거 계산하면 이건 이제 확대행렬을 놓고 푸는 게 더 낫겠네요. 확대행렬을 놓고 계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두 33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으로 다 약분해 버려도 되죠. 여기는 4, 4, 3 이렇게 되는데 부가 반대니까 이걸 0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기본행렬선을 적용해서 1행과 3행의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 4, 3, 0인데요. 1행에다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겠습니다. 1행에다 마이너스 4배를 해서 더하니까 111 여기 000이고요.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니까 00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요. 두 번째과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0010 0000이에요. 0이 0과 같다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이 두 개의 방정식만 풀면 됩니다. 여기에 XYZ가 있는 꼴이니까 111, 001, 000 그리고 여기에 XYZ 이퀄 000예요. 행렬 풀어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퀄 0와 그리고 행렬 풀어보면 Z 이퀄 0예요.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풉니다. Z가 제로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X 더하기 Y가 0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Y를 알파로 본다면은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되는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되는 고유 벡터는 Z는 제로가 되어야 되고요. Y를 알파로 보면 X는 마이너스 알파예요. 알파를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알파는 당연히 0이 아닌 상수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고유 벡터를 계산해 보니까 람다 마이너스 1 때 여기가 중근을 가졌었는데
조금 아까 풀었던 예제 3번도 중군을 가졌지만 고유 벡터가 독립이 되는 게 두 개가 나왔었죠. 하지만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우린 여기를 아직 계산 안 해봤지만 람다 이럴 때 되는 고유 벡터 지금 하는 방법처럼 하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봤자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두 개밖에 없어요. 행렬의 차수는 3차인데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대각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 3번은 비슷하게 한 실근과 두 개의 중군이었는데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3번은 중군을 가졌을 때 고유 벡터가 두 개 나왔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은 대각화가 가능했지만 예제 4번은 대각화가 불가능한 예문이었다는 것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리는 증명하기도 쉽고 앞전에서 배웠던 정리를 활용하면 됩니다.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는 n차 정사각 행렬은 반드시 대각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앞전에서 뭘 배웠었냐면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하는 고유 벡터는 독립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 각각의 고유값에 대하는 고유 벡터는 최소한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하는 고유 벡터는 서로 다 독립이라는 것을 이미 앞전에서 공부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선형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n개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대각화 정리 단원에서 배웠던 이 대각화 정리, 이 대각화 정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선형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n개가 주어진다면 대각화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었으니까 그래서 1차 독립 또는 선형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n개가 주어지는 꼴이 됐으니까 당연히 대각화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볼까요? 예제 4번은 대각화가 불가능한 예문이었지만 예제 3번은 이렇게 서로 다른 고유값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중군을 가졌을 때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고유 벡터가 두 개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행렬의 차수만큼 서로 다른 고유값이 정확하게 n개가 주어지면 그건 무조건 대각화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러나 만약에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를 갖고 대각화 가능을 결정하는 것이지 고유값의 개수를 갖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제 3번의 문제가 비록 고유값이 두 개밖에 안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각화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행렬의 차수만큼 서로 다른 고유값이 있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정확하게 n개가 존재하니까 대각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지를 판단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던 저 성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상삼각행렬의 고유값은 주대각선 성분과 같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5, 0, 마이너스 2 서로 다른 3개의 고유값을 갖네요. 서로 다른 3개의 고유값을 갖는 3차 정사각행렬이니까 당연히 대각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행렬은 대각화는 가능한데요. 고유값에 0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앞 시간에 배웠었죠? 네, 비가역행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행렬을 보면 0이 들어있으니까 고유값에 0이 있으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역행렬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각화는 가능하구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대각화 가능 유무는 가역성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역행렬이든 비가역행렬이든 대각화 가능 유무는 그 가역과 비가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차 독립이 되는 즉 선형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 시험 문제에 가역행렬은 대각화 가능하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설명하시라고 했다면 가역행렬 가역이나 비가역 마찬가지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만약에 행렬식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만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고유 벡터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비가역이잖아요. 만약에 이 행렬의 행렬식이 만약에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가역일지라도 대각화 불가능할 수 있고요. 또한 비가역일지라도 대각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들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대각화 가능 유무와 가역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예제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중복된 고유값을 가지는 행렬이라는 얘기인데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즉 이렇게 중복되는 고유값을 갖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대수적 중복도를 갖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이와 같이 대수적 중복도를 갖는 경우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고유값이 n개가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 고유방정식을 또는 특성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이 특성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네들이 람다 마이너스 람다1의 1승, 람다 마이너스 람다2의 1승, 그리고 쭉 가서 람다 마이너스 람다 n의 1승 정확하게 1차식의 곱으로 n개의 1차식의 곱으로 정확하게 인수분해 된다면은 람다 이퀄 람다1이 고유값, 람다2도 고유값, 람다 n도 고유값. 물론 람다1부터 람다 n이 서로 다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면 주어진 행렬 A는 대역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잘 보면 이게 대수적 중복도가 전부 다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는 n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뜻은 대수적 중복도가 1이 나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제 4번은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오는 경우 있고 예제 3번도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때 예제 3번은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서 고유 벡터가 2개 나왔죠. 예제 4번은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오는데도 고유 벡터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고유 벡터의 개수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뭐라 할 것이냐면은 기하학적 중복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거듭 조업이 있는 것을 대수적 중복도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 벡터의 개수를 기하학적 중복도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기하학적 중복도는 고유 벡터의 개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4번 아직 안 지웠잖아요. 요거 보면 알 수 있듯이 람다 이퀄 1은 대수적 중복도가 1. 여기에서 기하학적 중복도도 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고유값에 반드시 하나의 고유 벡터는 존재하거든요. ax 이퀄 람다 x 이것이 바로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니까 한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 반드시 하나는 존재합니다. 자, 이제 람다 이퀄 마이너스 2가 대수적 중복도는 2예요. 그런데 이 람다 이퀄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중복도는 1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듭조급 이렇게 여기 보다시피 고유값이 중복돼서 나타났을 때 이 대수적 중복도의 숫자하고 기하학적 중복도의 숫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치한다면 예제 3번이 그랬죠. 대수적 중복도가 2였는데 고유 벡터가 2개가 나왔으니까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학적 중복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그런 예문이 있다면 즉 고유값의 개수하고 고유 벡터의 개수가 같을 때 중복도의 개수가 같을 때 그럼 반드시 대역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제 4번처럼 대수적 중복도는 2가 나왔는데 기하학적 중복도는 1이 나온다면 대역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 정리입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n차 정사각 행렬의 고유값이 아까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n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 것이 아니라 p개요. n보다 더 작은 p개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개씩 이렇게 중복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 이퀄 제로꼴이 이 고유 방정식 또는 특성 방정식을 쭉 풀었을 때 람다 마이너스 람다 1의 p1승 람다 마이너스 람다 2의 p2승 이렇게 중복되는 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람다 마이너스 람다 p에 p1 p2로 쓰지 말고 다른 문자를 써보겠습니다. 이 행렬 A가 n차 정사각형이라고 볼게요. n by n 행렬일 때 얘는 그냥 m1승 m2승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mp승이라 쓰는 게 낫겠네요. 첨자를 맞춰서 쓰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람다1의 대수적 중복도는 m1, 람다2의 대수적 중복도는 m2, 람다-p의 대수적 중복도는 mp라 놓겠습니다. 이때 당연히 대수적 중복도는 이 고유 다항식의 최고 차수는 n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이 중복도들을 다 더하면은요, m1 더하기 m2, mp는 당연히 행렬의 차수와 같아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수적 중복도가 있었을 때, 자, 이제 여기 볼까요? 람다 k의 고유 공간의 차원은 람다 k의 중복도와 같거나 그보다 작다. 고유 공간의 차원이라는 것은 원래 고유 공간은 제로 벡터와 그리고 고유 벡터들을 합집합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유 공간의 차원은 결과적으로 고유 벡터의 개수를 말한다라고 보면 돼요. 고유 벡터의 개수는 여기 써 있죠. 대수적 중복도가 같을 수도 있고 예제 3번의 문제가 그렇죠. 그보다 작을 수도 있다. 예제 4번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하학적 중복도의 숫자가 대수적 중복도의 숫자랑 같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역화가 가능한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이 고유 공간들의 차원의 합이 n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고유값 대수역 중복대의 총합이고요. 고유 공간의 차원의 합이 n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고유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총 개수가 n이 나와야 된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고유 공간의 차원들의 총합이 n이 된다. 고유 벡터들의 개수가 n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필요 충분 조건은 각 람다 k의 고유 공간의 차원이 람다 k 중복도와 같은 것이다. 아까 설명했었죠? 여기 좀 지웠었군요. 대수역 중복도와 기하학적 중복도가 같으면은 이 뭐죠? 그러니까 대각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대각화 가능하고 BK가 각 K에 대해서 람다 K에 대한 고유 공간의 기저를 한다면은 이 기저들의 모든 모임은 RN의 기저를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N차 정사각형렬들에서 대각화 가능하잖아요. 그럼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N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Rn 공간에 그들이 기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대수적 중복도, 기하학적 중복도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예제 6번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행렬이 대각화 가능할까요?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하삼각행렬이죠. 하삼각행렬이로서 얘는 고유값이 5가 이중근이고 람다 플러스 3도 이중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특성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람다 이퀄 5가 2개가 나오잖아요. 람다 이퀄 마이너스 3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람다가 5일 때 기하학적 중복도도 2가 나오는지,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역시 기하학적 중복도도 2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유 벡터의 개수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고유 벡터를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람다 5일 때 고유 벡터가 2개가 나올지, 또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고유 벡터가 2개 나올지를 확인해보고, 만약에 두 개씩 해서 총 4개가 나오지 않으면은 대각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자, 이제 람다 5일 때를 보겠습니다. A-5i 람다가 5였었으니까 A-람다에서 람다 5예요. x 이퀄 0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대각선에서 5를 빼겠습니다. 주대각선에서 5를 빼면은 5를 다 빼니까 여기 0, 0, 0, 0 이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5를 뺐으니까 1, 4 나머지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5를 뺍니다. 마이너스 8, 0이고요. 여기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x, y, z, w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계산하기가 수월해졌네요. 결국 밑에 2개의 방정식만 풀면 돼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만 결국 2개의 방정식만 있으면 되니까 1, 4 그리고 마이너스 8, 0 그리고 확대률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자, 기본행렬산 적용합니다. 두 번째에다 마이너스 1에서 1행과 2행을 교환하겠습니다. 1, 2, 0 마이너스 곱한 것 뿐이에요. 1, 4, 마이너스 8, 0, 0이고요. 자, 이제 기본행렬산 적용합니다.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2,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고요.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1, 2, 0, 8 두 번째에다 2분의 1을 곱하니까 0,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추측이 들어있는 열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을 자유변수로 놓겠습니다. 자유변수 개수가 2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고유 벡터가 2개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 벡터의 개수가 정확하게 2개라는 것을 이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양을 보면 x, y, z, w 앞에 개수들이니까 이제 z를 알파로, 그 다음에 w를 베타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아보면은, 자, 얘가 행렬 풀어보면은, 자, 이제 y는 y-4z 4w 이퀄 0이라는 얘기니까 넘기면 y는 4알파 더하기 4베타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x도 마저 계산합니다. x는 마이너스 2y 넘어갔으니까 xy, zw예요. 마이너스 8w 이렇게 돼요. 그래서 y는 4알파 플러스 4베타 마이너스 8, w는 베타로 났거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4
2, 4, 8 알파 마이너스 8 베타 마이너스 8 베타 마이너스 16 베타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 그럼 다 됐네요. 람다가 5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계산해 보니까 x는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16 베타, y는 4알파 플러스 4 베타, 그 다음에 z는 알파, w는 베타로 놨었습니다. 이 안에 알파 들어있는 항과 그리고 베타가 들어있는 항으로 구별할 수 있죠. 알파 들어있는 항은 마이너스 8, 4, 1, 0이고 베타 들어있는 항은 마이너스 16, 4, 0, 1 이렇게 돼 있고, 알파 베타가 동시에 0은 아니라고 써야 된다는 건 이제 알고 있겠죠. 자, 그건 생략하고 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베타가 0이고 알파 1이면 이 고유 벡터 하나 생기고요. 또한 알파 0이고 베타 1이면 이 고유 벡터 하나 생기는데요. 이 둘은 서로 독립이에요. 여기다 상수배도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두 개가 생겼구나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람다가 5일 때 대수적 중복도가 2였을 때 기하적 중복도, 즉 고유 공간의 차원도 2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되겠죠. 단순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도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오고요. 역시 기하적 중복도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보면 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예문은 고유 벡터의 총 개수가 4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대각화 가능한 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5장 3절 우리가 대각화 단원을 공부했었는데요. 좀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음미하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그냥 결과만 탁탁 써놓고 말았지만 사실상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이와 같이 자세하게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언제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지, 그리고 행렬이 대각화 가능할 때 피하고 뒤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주어진 행렬의 거듭 제곱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잘 알아두세요. 그것이 이 절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5장 4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